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혜 기자와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동안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한 이슈들을 꼭꼭 집어 살펴보는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노동계의 춘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한국노총도 총파업에 들어갈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처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업의 열기가 뜨거운 것은 그만큼 양측의 소통이 불통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데요.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진심과 재판부의 판결이 괴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갖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갖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습니다. 저는 무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2심에서 저희가 무죄를 밝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 점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직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 다음 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조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법정을 드나든 게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시 교육감 자리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08년 첫 민선 교육감으로 뽑힌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하지만 교육감직도 잠시, 공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아내가 관리하던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교육감직에서 낙마하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선출된 광노현 전 교육감도 평탄한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뒤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직을 잃었습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은 현직에서 사법 처리는 면했지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조희연 교육감이 현직에 있을 때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직선제 이후 선출된 4명 중 이 3명이 임기 중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셈인데요. 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유죄 선고가 나면서 서울 교육 정책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어서 앞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숨진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는 언제 벗겨질까요? 검찰이 의혹을 풀기 위해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체포하는 가운데 소환 1순위를 앞다퉈 달리고 있는 리스트 속 인물들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 측이 전직 운전기사에게 입단속을 했다는 회의설이 흘러나온 데 이어서 이번엔 홍준표 측에서도 회의설이 나왔는데요.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홍준표 경남지사.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측근 A씨가 1억 원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회유를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승모 씨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내 주변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마 걱정하니까 이 진상이 뭐냐, 진상을 알아보러 간 것이지 그걸 회유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말. 그러면서 A씨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났다는 게 아니고 통화를 했다는 보고를 4월 15일 날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엄중한 시점이니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씨에게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하고 나하고 관계가 20년 됐어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내가 저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 지사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알아서들 한 거다. 또 그건 회유도 아니고 단지 정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측근 역시 회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 총리는 이 회유설에 이어서 성 전 회장 사망 이후 인척 관계인 검찰 고위공무원에게 수시로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리스트적 인물들뿐 아니라 물증 확보가 급한 검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과연 누가 첫 검찰 소환 통보를 받게 될까요? 그런데 말이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과거 정부의 특별사면 특혜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기업 총수들도 덩달아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걸 불똥이 튀었다고 하나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은 2년 넘게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채운 상태입니다.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 복역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이재현 CJ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사면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재계에서는 성완종 특사 파문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해 재판 중인 기업 총수들의 사면은커녕 가석방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임으로 누가 낙점될까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다음 총리는 전라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해서 화제입니다. 네, 이 재보선이 치러지는 광주서 을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나선 자리에서인데요. 유세 자리인 만큼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이 발언으로 통합형 호남 총리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호남 총리론을 깜짝 제안했습니다. 광주 서울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박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며 호남 총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완구 총리가 경질되게 되면 그 자리에 전라도 사람은 총리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정호원 총리 후임으로 이완구 총리가 지명되자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도 호남 총리론을 꺼내든 적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해내려면 이 야당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50%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호남 인사를 저는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문 의원이 충청 민심을 자극했다며 정계 은퇴까지 요구했고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통합에 실패했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실제로 다음 총리로 호남 출신 인사를 내세우는 게 어떠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야당을 달래고 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통합형 호남 총리를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써본 사람을 다시 발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정무영 총리를 택할 수 있다며 호남 총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27일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총리의 고향이 어디냐보다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냐가 중요하겠죠. 당연한 얘기가 너무 진지했나요? 네, 지금까지 이슈펀치였습니다.